밤은 고요하고 별은 빛나지만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 유명한 아리아를 부른 주인공은 칼라프 왕자지만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858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루카에서 태어난 푸치니. 그의 집안은 200년 동안 대성당에서 음악 감독을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장남으로 태어난 푸치니는 가업인 대성당의 음악 감독과 오르간 연주자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푸치니는 천방지축이었지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푸치니는 특별한 재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다! 나도 오페라를 만들고 싶다. 그날부터 푸치니는 작곡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1880년) 22살의 푸치니는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해 작곡을 공부했고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성공작은 마농 레스코. 이 작품은 푸치니를 오페라계의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라뱀, 토스카, 나비 부인 등 불멸의 명작들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푸치니의 사랑 이야기는 열정적이면서도 복잡하고 때로는 비극적이었죠. 그의 음악이 유난히 감성적이고 애절한 이유도 그의 삶에 있었던 사랑과 고통 때문입니다. 푸치니는 1884년 엘비라 잼리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문제는 엘비라는 이미 유부녀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남편이 푸치니의 친구. 엘비라 그녀는 나무랄 데 없는 남편과 가정이 있었지만 푸치니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남편과 이혼한 후 푸치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04년에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푸치니는 매우 매력적인 남자였나 봅니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엘비라와 결혼한 후에도 여러 여성과 연문을 뿌렸죠. 특히 오페라 공연을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엘비라는 점점 더 질투심이 커졌고 남편을 집요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치니의 집에는 도리아 만프레디라는 젊은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비라는 이 도리아를 보며 불길한 예감을 했죠. 저 여자 분명 푸치니와 뭔가 있어. 엘비라는 도리아가 푸치니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신했고 그녀를 온갖 모욕과 비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리아는 푸치니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의심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도리아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죠. 이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 큰 충격을 줬고 푸치니와 엘비라 부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치니는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꼈고 엘비라는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푸치니와 엘비라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푸치니는 그녀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끝까지 부부로 남았지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채 살아야 했죠. 푸치니는 말년에 코라나 안델라라는 여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푸치니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여성이었고 푸치니 역시 그녀에게 큰 애정을 쏟았죠. 하지만 푸치니는 1924년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코란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고 그녀는 평생 그 편지를 간직하며 푸치니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푸치니는 사랑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상처도 받았죠.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오페라의 멜로디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어딘가 슬프고 아련한 감정이 함께 느껴지는가 봅니다. 푸치니는 마지막 작품 투란도트를 완성하지 못한 채 1924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악보에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페라는 끝난다. 그의 죽음 후 제자였던 프랑코 알파노가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푸치니는 로시니에서 베르디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계보를 잇는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작곡가들의 오페라와 달리 일반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오페라로 다루었던 푸치니의 오페라는 대중에게 더욱 짙은 호소력으로 다가섰던 것이죠. 또 당시 유행하던 근현대적인 작곡 기법을 오페라에 관현하게 쓰면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